오늘은 폐암의 위험 요인, 일반적 증상, 그리고 예방법 이 세 가지에 국한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암의 위험 요인. 흡연.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담배에서는 7,000종 가량의 유해물질이 발견되는데 이 가운데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이 60여 종 이상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배까지에서 80배까지 증가합니다.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는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을수록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또한 피우는 형태와도 관련이 있어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깊이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간접 흡연. 간접 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이 생활하거나 그 주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직접 흡연과 마찬가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도는 1.2배까지에서 2배까지 증가합니다. 담배 연기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 하나는 타고 있는 담배의 끝에서 바로 나오는 불유연, 흔히 생으로 태우는 연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흡연자가 들이켰다가 내뿜는 주류연입니다. 잘 알려진 몇 종의 발암물질은 주류연보다 오히려 불유연에 훨씬 짙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간접 흡연자는 대체로 주류연보다 불유연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접 흡연에서 불유연의 비율이 85%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성면 등과 직업적 요인. 성면과 연관된 폐암은 직업상 노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면은 건축자재, 예전의 슬레이트 지붕 등 저밀도 단열재, 전기절연재, 방화재 등 다용도로 쓰여왔는데 성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10년에서 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흡연자라면 폐암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기 쉽습니다. 직업적 요인. 성면 이외에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면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소, 베릴륨, 카드뮴, 육가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콜타르 피치, 비스, 클로로메틸에테르, 검댕 같은 화기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 생산, 중물업, 도장공과 같이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폐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방사성 물질. 모든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발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라늄은 소세포 폐암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며 특히 흡연자에게서 발생 빈도가 현저히 증가합니다. 라돈은 라듐이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붕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가스로 대개 지표면을 통해 건물 내부 등으로 들어갑니다. 흡연의 다음가는 폐암 발생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X선 촬영이나 전산화 단층 촬영, CT 같은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쐬는 방사선 양은 미미함으로 폐암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적 요인. 디젤 연소물, 대기오염 먼지 중에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중금속 등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기간 다량의 노출이 있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 물질로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서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폐암은 대부분 후천적인 유전자 이상 때문에 발생하며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다시 말해서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 폐암의 일반적 증상.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과 객담, 가래 외에 별다른 이상이 안 보이는 수가 많아서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관지 혹은 폐와 연관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단계별 증상. 1. 국소적으로 암종이 커져서 생기는 증상. 기침, 객혈, 호흡곤란, 흉통 등. 2.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 후두신경 침범, 쉰 목소리, 식도 침범, 연하곤란, 삼키기가 어려움, 상대 정맥 증후군. 3. 전이에 의해 생기는 증상. 뇌 전이에 따른 뇌기능 장애와 두통, 구토, 뼈 전이에 따른 뼈의 통증 등. 4. 암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의해 생기는 증상. 식욕 부진, 발열, 이상 호르몬 생성, 기침. 폐암의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침으로 많게는 폐암 환자의 75%가 잦은 기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은 기침이 나도 그저 담배 때문이겠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2주 이상 기침을 할 경우는 결핵 등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있어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 섞인 가래 혹은 객혈. 기침할 때 피 섞인 가래나 피 자체를 뱉어내는 것 역시 폐암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폐암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폐에서 나온 피는 가래와 섞여 있고 붉은 빛입니다. 피 섞인 가래나 피가 나오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호흡 곤란. 폐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숨이 차다고 느낍니다. 암덩이가 커져서 호흡이 가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폐암으로 인한 흉막 삼출, 가슴막 삼출이라고도 하며 폐를 둘러싼 두 겹 흉막 사이의 좁은 공간의 흉수라고 부르는 삼출액이 차는 현상이나 폐허탈, 종양이 기관지를 막거나 흉수가 차는 바람에 폐포의 공기가 급속히 빠져나가 폐가 짜부러지는 것, 상기도 폐색 등이 호흡곤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흉부의 통증. 폐암은 여러 가지 성격의 흉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환자의 약 3분의 1이 가슴 통증을 호소합니다. 우선 폐의 가장자리에 생긴 폐암이 흉막과 흉벽, 흉강 즉 가슴 안의 둘레를 이루는 벽을 침범하여 생기는 통증은 가끔씩 엄습해 오고 대체로 날카로운 편이며 암이 더 진행하면 둔중한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흉막 전이가 악성 흉막 삼출증을 유발한 결과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기도 하며 암이 흉막 아닌 갈비뼈로 전이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쉰 목소리. 목소리를 내는 기관인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은 폐와 기관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는데 폐암이 이 신경을 침범하면 성대에 마비 증상이 오고 그로 인해 목소리가 쉬기도 합니다. 상대 정맥 증후군. 상대 정맥은 신체 상반부 정맥들의 피를 모아 심장의 우심방으로 보내는 큰 핏줄로 위대 정맥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하대 정맥, 즉 아래 대정맥은 횡격막 이하 하반신에서 오는 정맥들의 피를 모으는 정맥계의 원줄기입니다. 상대 정맥 증후군이란 상대 정맥 주위에 폐암이 생겨서 그것을 압박할 때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머리와 상지, 팔 부위가 심하게 부을 수 있고 호흡곤란이 생기며 가슴에 정맥이 돌출되기도 하는데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누우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두통, 오심, 구토. 뇌 역시 폐암이 잘 전이되는 곳인데 그럴 경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간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전신 증상으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오심, 구역질, 구토, 악액질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심한 악액질은 종말증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암, 결핵, 혈우병 같은 악성 질환이 말기로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고도의 전신 쇠약 증세를 가리킵니다. 몸이 마르면서 무기력해지고 발과 눈꺼풀 등에 부기가 생기며 심한 빈혈이 오면서 피부가 황갈색을 띠게 됩니다. 뼈의 통증과 골절. 폐암이 뼈로 전이되면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이 올 수 있고 별다른 외상 없이 골절이 되기도 합니다. 3. 폐암 예방법. 금연. 폐암의 예방법은 금연 외에는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으며 약 90%의 폐암이 금연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폐암 예방법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폐암의 발생 가능성은 담배를 피운 양과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담배를 끊은 이후에도 위험 감소 속도가 워낙 느려서 최대 20년까지 폐암의 위험도가 본래 안 피우던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금연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금연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금연을 결심한 첫 마음을 기억합니다. 목표액을 정해놓고 담배 살 돈을 저축합니다. 기상 후 스트레칭과 식후의 가벼운 산책으로 흡연 욕구를 떨칩니다. 술자리를 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금연했다고 선포합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 치료형 금연 캠프, 일반형 금연 캠프,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병의원 금연 치료 등을 이용합니다. 직업성, 환경성 암 예방하기. 직장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건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안전보건 수칙 10계명은 반드시 지킵니다. 2.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4. 작업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5.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6.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합니다. 7. 작업 시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합니다. 8.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9. 보건교육에 참석합니다. 10. 작업 전환 및 이직 후 건강관리 수첩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고. 폐암 예방과 음식의 관련성. 과일이나 채소가 함유한 미량 영양소가 체내의 산화물질에 의한 DNA 손상을 막아서 폐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지를 몇몇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미량 영양소란 작은 양이지만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를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처럼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와 대비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근, 고추, 시금치를 포함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 조류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시행되었는데 흡연자에게서 오히려 폐암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폐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미량 영양소들을 필요 이상 섭취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장할 수 있는 폐암 예방법이 아직까지는 금연뿐이니 반드시 금연을 하고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면서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폐암의 위험 요인, 일반적 증상 그리고 예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